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멘토입니다. 예, 시장은 다시 반등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제가 출연해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이제 다음 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시장은 변동성 구간에서 이제 안정적 구간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안정세가 좀 보일 것이다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고요. 시장은 오늘 급반등세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도 예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현대차에 대한 얘기도 드렸었죠. 이제 저점을 찍었다. 그리고 다음 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해야 되면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현대차가 오늘 한 3%가 넘는 반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또 바로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 들으면서 경봉하고 그 다음에 리노스를 말씀을 드렸었죠. 리노스가 오늘 11%대는 급등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시장은 분명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들에 쫓아서 여러분들 그때그때 정확한 얘기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증식회보세요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많이 들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저마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재현 멘토님께 오늘 전반적인 얘기, 시장 얘기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 시장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2071.6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밀릴 겁니다. 일단 시장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을 했던 이유는 삼성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S, 제일모직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특히나 이 삼성전자에서 5%가 가까이, 5%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수를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이 10%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섹터들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화장품주들, 메르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밀려 내려온 이에 다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은 아직까지 좀 더 한 템포 늦추시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직까지 선물에 대한 목표치만큼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관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날 종가 저점 기준으로 해서 그 자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라면 그 부분부터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 바닥은 나오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입니다만 일단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포지션 즉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하반기 시장에 달려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00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702.4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약 0.79%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은 오히려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수혜주들이라고 불려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강한 그런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235억대와 357억대의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들 2.7%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 동서, 파라다이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대다수 다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까지는 진바닥 권역이다라고 좀 보다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중기적인 바닥에 나왔기 때문에 중기 포지션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셀트리온보다는 다음 카카오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실적이 좋은 2분기 실적이 좋았던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갖자라는 부분들. IT 섹터가 주도가 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2분기 때 휴대폰 판매량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주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나올 것이고 거기에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생길 거고요. 반도체 장비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쪽까지도 여전히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 차후에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압축을 해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은 시장의 어떤 짧은 구간에서의 변동성은 이미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변동성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제, 안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의 어떤 자금적 부분의 한계, 그런 부분들이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식시장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주식 거래대금은 전에 비해 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의,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 사야만 올라오는 장이 돼버린, 그런 참 한심한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외국인을 더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거래 시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한 30분 정도 연장을 한다고 하니까 3시 30분까지 연장되는 제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들과의 시차적인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거래대금 활성화를 만들어내고 여기다 금통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된다면 오늘장하고 내일장 여전히 좋을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끊고 끊어보는 전략보다는 긴 안목에서의 장기적 관점을 보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닉스를 매수하셨네요. 21,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21,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결국은 뭐 박스권형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닉스 가습기, 제습기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깊은 조정을 좀 받았죠.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박스권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 상단권이 뭐 22,000원짜리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박스 하단자리대는 18,000원 정도 그 자리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음봉의 개수가 지속적으로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는 사람보다는 파는 사람이 좀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일단 18,000원짜리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 상단이죠. 22,50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자입니다. 종목은요. 네, 스넷이네요. 매수가는 6,550원에, 예, 비중 70% 정도 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좀 들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지금 추세상으로서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지지대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6,100원대가 지지대죠. 결국은 여기 이 부근대가 지지대라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여기서, 전에 저항대였던 것이 이젠 지지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N자형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는 전략이죠. 결과적으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성장성적인 측면은 아직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IPv4 그러니까 4개 회선짜리에서 IPv6 라인으로 지금 교체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많은 관공서가 이미 교체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더욱 지금 필요 시점까지 왔다는 점, 그러니까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IPv4 라인은 트래픽 초과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더욱더 중장기적 관점에 접근이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아유, 네이버요. 네? 네이버요. 네이버. 네. 매수가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이버가요. 네. 65만 원쯤 되거든요. 65만 원이요. 네네. 네. 비중은요, 20%가 되는데요. 네. 이건 뭐, 자꾸 더 빠지니까. 네. 여기서 더 사가지고 끌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가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네이버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죠? 네. 핀테크에 대한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좀 생각을 하고 있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부분들, 일단은 컨텐츠 쪽에 대한 부분들은 좀 괜찮은 그런 사항들인데, 네네.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밀려 내려온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네.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50만원대 초중반 정도까지도 보이거든요. 예, 예. 지금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추가 매수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이게 손절 타이밍이 65만 원이니까 한 10%, 한 11% 정도 손실 중이세요. 네네. 일단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네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예. 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되거나 그럼 그때 다시 매수를 하시거나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지금 기관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 당분간 이렇게 바로 들어올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좀 더 보유만 하시고 예. 관망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예. 네, 그러면 밑에서 다시 잡으려고 하면 얼마 정도에서 잡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한 6만원, 55만원 요 자리대가 지지라인대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네네. 요 자리가 깨지면 이거 50만원도 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관망이에요, 어머니. 예. 네, 지금은 관망이고, 네. 그 자리대를 지지를 하고 돌리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예, 예. 그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괜찮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졌다 해가지고 매수하는 방법은 옳지가 않아요. 예. 네. 그럼 이거 장기적으로는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올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나는 네. 이거 내년도 괜찮고 2, 3년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적인데. 네네. 지금 너무 다른 거는 많이 올라오고 이건 자꾸 내려가니까. 어머니 올라간 것만 보셔갖고 그래요. 빠진 종목군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네. 좀 조급증이 좀 생기죠? 다른 것만 네. 올라가고 내 건 안 올라가네? 그러면서. 네. 그러다 한번 짜증 한번 팍 나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욕도 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좀 여유를 좀 가지셔야 돼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돼서, 네. 이제 반등 시도가 다 나올 거예요. 예. 네, 늦어도 다다음 주 경에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거나 그러면 될 것 같으니까 단기적으로. 네네. 그때 보시고 한 55만원 정도를 지지를 해주는가 그것만 좀 체크를 해보세요. 55만 원을 네네. 지지해주면은요. 예, 그리고 다시 네. 그 정도 오게 되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럴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39,350원요. 비중은요? 40%인데요. 네.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고 덜렁 잡으셨군요. 예. 또 많이. 자, 수익을 말하다는 프로그램 안 보시죠? 보는데요. 보세요. 예,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열심히 보고 계세요. 그럼 그 전에 삼성 지배구조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던 거, 그건 보셨어요? 그때는 못 봤습니다. 그때 못 보셨죠? 그러니까 네. 삼성 엔지니어링을 들어가셨던 거예요. 예. 지배구조상 이 삼성 엔지니어링 아무런 수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관련도 없고.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히려 삼성가 쪽에서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배구조상의 어떤 이익도 못 보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히려 상속세적인 부분, 지분 가치적인 그냥 측면, 지분이 없기 때문에 지배 구조에 대한 측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데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상속세적인 측면이 그 경영권에 대한 부분만으로도 상속세가 어느 정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건 다른데 매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다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전에 얘기들도 생각이 나고 생각이 또 나고 생각이 날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꾸준히 안 보시다 보면 제가 그때 군데군데서 삼성에 대한 얘기, 현대차에 대한 얘기 그런 거 드릴 때 잘 못 들으시게 돼요.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도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에 아무런 수혜가 없어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으면 절대 올라올 수 없는 주식 중에 하나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예.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실적도 크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팔기는 사실 팔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저점대는 맞아요. 여기 잡아드리자면, 자, 요 차트를 한번 키워볼게요. 차트를 키워보자면, 지금 딱 저점대 영역에서의 박스권 하단과 상단 자리대가 명확히 보입니다. 그죠? 46,900원이 상단 자리대고, 35,000원, 35,800원 부분이 박스권 하단 자리대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팔지는 못하죠. 그죠? 그럼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올 기간을 기다려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3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45,000원대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오기는 오겠습니까? 예. 시장이 지금 나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들어와 준다면 가파르게 순식간으로 올라서 45,000원대는 올라올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근데 가능하면 이게 44,000원 이상 올라오면요. 45,000원 이상 올라오면 정리를 하세요. 지배구조상 아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올라오기만 하면은요. 올라오기는 올라옵니다. 그래요. 회사가 그렇다고 이만큼 저평가 받을 만큼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만 오면 어떤 심리적 요인이 발생하는가 하면 저점이라는 공통된 심리적 요인이 형성이 됩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매수를 자꾸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올라오다 보면 기관들이 좀 따라 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또 업황 개선에 대한 얘기들. 시장이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상승 가닥 쪽이니까 어찌됐든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기는 분명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들고는 계시되 다음부터 굳이 장기적으로 들고 갈 종목이 아니라면 단기로서 승부를 봐서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종목이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옳은 전략입니다. 원래는.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들어도 어머님이 45,000원 이상 견디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그것은 몇 번 흔들거리면. 그죠? 그럼 어차피 4만원대, 거의 4만원 부근에 들어가서 4만원 조금 위에서 팔 거라 뭐하러 굳이 이 종목을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얼마든지 장기 성장성의 종목들이 있는데. 들고만 가면.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많이 떨어진 종목에서 답을 찾다가 보면 어차피 수익은 얼마 못 보고 손실은 크게 견뎌야 되는 그 습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머니 계좌에 자꾸 수익은 빨간색 종목은 자꾸 잘라내버리고 파란색 종목만 계속 수두룩하게 남게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어머니 성격상 잘라내지를 못해요. 아까워서. 그죠? 네. 그러다 보면 계속 파란 종목 나오고.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안 좋은 주식 습관 중에 하나가 돼버립니다. 악습이죠. 그렇게 하지 밑으로 마시고. 빠지진 않겠습니까? 여기서 빠져본들 저평가입니다. 빠져본들 크게 또 빠질 자리대도 없고요. 네. 들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 파란색 종목 남겨두는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라고 자꾸 인식하고 들어가시는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오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안 됐습니다. 문자로 대신해 드릴게요. 이수 앱지스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9,950원. 비중은 50%를 매수를 하셨네요. 하한가입니다. 하한가. 왜 매수하셨을까요? 9,950원에. 대규모 유상증자입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9,950원짜리 때.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수앱시스도 뭐 신약 관련에 있어서 임상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주주 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실권주 쪽으로 일단 이 개인 이제 주주 배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한가를 좀 기록을 해줬는데 내일 자리대가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양봉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면 추가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당 이게 지금 예상되어 있는 가격이 7,000원대 중반권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자리대까지 밀려내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자리대에서 양봉이 나와주지가 않는다라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비중이 적다라면 뭐 이 회사가 정말 투자적인 가치가 있다라면 유상증자를 좀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좀 하겠지만 여전히 실적이 적자입니다. 네, 적자이기 때문에 일단 유상증자를 좀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일단 반대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어찌됐든 간에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많이 밀리게 된다면 다시 7,000원대 중반권역까지 좀 밀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일장 보시고 나서 리스크 관리 좀 필히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NHN엔터를 상담을 해주셨네요. 예, 67,000원에 10%를 얘기해 주셨는데 NHN엔터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참고가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늘 방송에서 NHN엔터보다는 네오이즈 게임즈가 훨씬 낫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네오이즈 인터넷이 훨씬 낫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네오이즈 인터넷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NHN엔터에 대해서는 기업 윤리적인 측면도 어긋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러니까, 네오이즈, 인터넷이 한때, NHN엔터가 인수한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이 나와서 그 이후에 18,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밀려 내려오는 거고요. 지금, 네오이즈 인터넷은 계속 그 하락을 지금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NHN엔터는 계속 하락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업 윤리적인 측면이 계속 어긋났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장에서 좀 소외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NHN엔터보다는 다시 여기서 교체를 하더라도 NHN엔터가 바로 강하게 올라올 것이냐 다시 반등이 온다면 네오이즈 인터넷이 더 강하게 올라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네오이즈 인터넷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NHN엔터 올라오더라도 반등의 제한적 모습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오히려 올라오게 되면 네오이즈 인터넷이 훨씬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남선알미늄을 매수하셨네요. 1299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남선알미늄을 한번 볼게요. 1299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쌍봉입니다. 일단 기술적 흐름상에 쌍봉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1,300원 언저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1,100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려고 지금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다시 1,000원 부근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왔나요? 실적을 보게 되면 그래도 좀 괜찮게 나왔네요. 1분기 영업이익 20억에 당기순이익이 1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일 자리대라고 좀 보여집니다. 1,100원 정도면.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인내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100원 깨면 짧게 리스크 관리 좀 비중을 줄여놓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뭐 1,300원 정도, 매수가 정도죠. 1,300원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쯤 되면 꼭 모셔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예. 미모 종결자 김보람 앵커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더와
메르스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앞서 미국 증시가 죄송합니다. 그리스의 구제금리 확산 타결 기대감에 상승한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도 3일 만에 조정세를 마무리하고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 예상 지수는 2076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은 2070 초반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2080선대까지 반등을 나타내줬는데요. 하지만 어제장과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오후장 갈수록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대는 2073포인트 지수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힘을 빼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1,7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지만 장 초반부터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늘리면서 1,700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개인 쪽에서 장중에 매수로 들어섰지만 매수 물량은 60억 원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130만 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5%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그룹주들이 크게 출렁이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2.9% 오르면서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4만 원대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제일모직이 5% 이상 오릅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SDS가 7.6%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계속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0.4% 상승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8% 오르면서 703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700선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는 70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에 700포인트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지력을 확인시켜주는 모습이고요. 수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50억 원 정도 매수고요. 기관 쪽에서 480억 원 정도 매수 우위입니다. 개인 쪽에서 74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지만 700선을 지키는 데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이어서 확인해보죠. 셀트리온이 3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4%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67,900원까지 오르고 있고요. CJENM이 2% 상승, 파라다이스가 4.4%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디톡스가 4% 이상 오르고요. 바이로메드가 상한가로 진입합니다. 산성 LNS도 오늘 5거래일 만에 반등인데요. 5%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로엔이 아이유가 재계약했다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었죠. 어제는 조금 주춤했다고 오늘장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봤고요. 특징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룹주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삼성 SDS와의 합병을 부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 상승이고요. 삼성 SDS는 7% 하락으로 반응했습니다. 한편 미국 헤지펀드가 삼성물산의 지분을 7% 매수하면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합병 절차의 복병으로 등장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제일모직은 5% 상승, 삼성물산은 10% 가깝게 크게 올랐습니다. 메르스 관련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혜주로 마스크주와 그리고 백신주가 떠올랐었는데요. 백신주가 먼저 차익 매물이 나왔었죠. 오늘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급등하던 마스크주까지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웰크롬부터 50까지 모두 두 자릿수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KPM테크 정도만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신주 연일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진원생명과학부터 제일바이오까지 모두 하한가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금호석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금호석유의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블록딜로 전량을 기관 투자자에 매각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금호석유는 6.8% 하락하면서 77,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예,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이제 조금 안정적인 국면을 좀 보이고 있는 듯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시장은 다음 주 있을 금리 쪽에서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보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의 어떤 분위기상, 흐름상은 이제 조금 돌려 세우는, 그러니까 추세 기조상을 이어가는 모습,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2072.86포인트로 마무리가 됐네요. 외국인 쪽에 1,700억대의 매수율을 좀 기록했었고요. 오늘은 삼성그룹주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그 어떤 부분들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다음 주에 이슈가 있죠. 동시만기일이 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결국에 시장은 저는 아직까지는 진바닥은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타이밍을 다음 주까지 좀 여유 있게 보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역별 종목군들 기술적 반등은 나오는 흐름들이지만 추세적인 탈출 시도는 좀 당분간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들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기준으로 지가 이제 빠져야 1%입니다. 254.95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252포인트 초반, 252포인트 정도만 돼도 목표치,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매수를 한다면 증권주를 매수하시라는 것까지 전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리스 관련주들이 급락이 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화장품주들 움직이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기반형의 종목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섹터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저나 따라 들어가기 조금 어려운 자리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들 종목군들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오늘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해 줬습니다. 외국인이 260억대, 기관이 520억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내일은 필히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 수급을 체크를 좀 필히 좀 해보시는 그 부분들을 좀 권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은요, 어떤 종목군이, 특히 섹터를 이루면서 올라온 종목군들, 우리가 흔히 테마로 이루고 온 종목군들이 크게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 대체제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스마트형 재난 시스템, 여기에 대한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리노스가 오늘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분명히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강한 리노스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예측했던 부분들이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시장은 어느 쪽에서 분명히 매수세가 쏠려 있다가 그것이 분출돼서 옆으로 튀어나오면 김밥 몇 그릇 터지듯이 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어느 쪽으로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밥알이 떨어지건 아니면 내 입 속으로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은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빠르게 지금 회귀를 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통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번 주 말까지 금리월 장까지 좀 지배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제 실적 장세로 돌아섰을 때 어떤 종목이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 바로 수화기 드시고 전화를 누르시거나 문자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주셨나요? 빙그레요. 네? 빙그레요. 네, 빙그레요. 87,200원에 20%요. 87,200원에 20%. 네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 TV 보면서. 네. 쪽에 저기도 한다고
추천하시기를 제가 들어갔는데, 지금 조금 밀산지를 좀 오르다 그냥 빠져서요.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어머니? 아니, 장기는, 예, 그때 처음에 들어갈 때는 단기로 들어갔었어요. 어머니 단기로 하시면 수익보다는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빙그레 가지고 계셔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내수주들 중에서는 많이 못 올랐어요, 빙그레가. 예, 예. 그죠? 예. 재무구조도 상당히 좀 우량한 그런 기업이고 1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올해 작년보다 올해 한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빙그레 어머니 바나나 우유 드셔보셨어요? 예. 바나나 우유 어디서 만들죠? 빙그레예요. 그죠? 예, 중국 쪽에서 인기가 많다고 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추천하실 때 그런 설명 듣고 제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믿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거의 이제 다 빠질 만큼 빠졌어요. 네. 네,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정고점 요번에 5월 말 하순경에 형성돼 있던 자리 때 한 97,000원 정도 때까지 움직였었네요. 예, 예. 그 자리 때까지는 다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 10만 원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 보이니까요. 네. 그냥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그럼 좀 장기로 봐야 되네요. 좀 여유 있게 보셔도 돼요. 근데 올라가는 게 이게 막 뭐 1년 막 이렇게 걸리진 않을 거고 네. 그냥 여유 있게 보시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파트론이요. 파트론.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9,460원에 30%요. 9,460원에 30%?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아버님? 최근에 들어가셨죠?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목표가 얼마에 그냥 갈 수 있는가, 궁금해서요. 지금 삼성전자가 평택에 15조 정도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기사 보셨죠? 예. 이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반도체 쪽에 더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반도체 쪽에 왜 얘들이 집중을 할까요? 아버님. 글쎄요, 뭐 자세한 일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겠다는 것은 반도체가 그만큼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이고, 예, 앞으로 예. 미래시장 성장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사물 인터넷하고 반도체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가 있는 요소죠. 그러다 보니까 예. 반도체 쪽에 더 촉각을 세우는 건데, 파트론이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수반이 돼가서 빠졌다면, 예. 지금 저점대 잡으러 들어가신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일단 저점대 잘 잡아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저점이 전에 분명히 지지대를 좀 형성하던 곳이다. 요렇게 네.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여기인데 9,100원 부근 정도가 지지대를 형성했던 구간이고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들고는 가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반등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아직은 떨어지는 속도가 좀 가파르다 보니까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반드시 반등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 미래 시장 성장성을 본다면. 근데 너무 길게는 지고 가지 마시고요. 예. 한 11,300원 부근까지만 매수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11,300원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예.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하셨나요? 저 화성인더에, 화승인데요. 매수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120원에 50%입니다. 1,120원에 50%.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작년 후반기부터 해서 좀 실적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좀 부채 비율이 좀 높아서. 네네. 어떻게 하나 그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를 잘 하셨어요. 잘 네. 하셨고, 비중도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은 비중을 좀 매수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실적이 그런 대로 좀 괜찮게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그런 부분들이 흡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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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주당 자산 가치가 약 한 2,000원대 정도는 되거든요. 이 화성인더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고점을 1,800원대 고점을 좀 형성을 했는데 예. 지금은 요 자리 때 매물 소화 기간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도 뭐 한 50% 가까이 수익이 좀 나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예. 최종적인 이익 실현 가격을 좀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네. 종가에 네. 지금 비중에서 한 20% 정도는 매도를 했습니다. 20%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나머지 종목은요. 예. 나머지 그 수량은 예. 1,500원까지는 1,500원짜리 때 예. 1,500 한 50원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좀 들고 가보세요. 한 2,000원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좀 잡아놓고 예. 한 2,000원 정도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니테스트요. 예. 매수가는요? 18,050원에 30%요. 18,050원에 30%? 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매수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싶어서요. 전망 없어요. 네? 전망 없다고. 전망이 없다고요? 예. 이걸 뭘 믿고 2,000원에 있던 종목이 18,000원 올라오는데 이걸 덜렁 매수를 합니까, 그것도? 아니, 그렇게 크세요? 네? 아니, 이게 올라온들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그러면? 네. 이게 2,000원에서 지금 18,000원 올라온 종목이 빠지면 크게 빠질 우려는 있어도 올라오면 이게 얼마를 더 올라와야 됩니까?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적에 비하면 이거 지금 과도한 오버슈팅이에요. 네. 이거를 덜렁 따라가신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모험을 거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네. 회사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요,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게 성장성이 있으면 성장기, 그 다음에 정체기가 나오고요. 정체기가 나오면 쇠퇴기가 나옵니다. 지금 구간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끊임없이 그들이 불러들이는 구간이 밖에 안 됩니다. 네. 네. 근데 이거를 무슨 생각으로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반대예요. 더 간다고 할지라도 많이 올라봤자 여기서 몇백 원입니다. 네. 그 몇백 원 보자고 몇천 원 손해볼 일을 한다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겠죠. 네.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릴게요. 네. 죄송한데, 판단은 어머니께서 하세요. 근데 저라면 이런 종목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겠습니다만은, 네. 들어갔더라도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문의해볼게요. 예. 조이시티는 어때요? 지금. 조이시티요? 네, 스매 좀 해볼까 하는데. 매수가가 어떻게 되신대요? 매수가요? 예. 내일 매수 좀 해보려고요. 매수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어머니 게임주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게임 잘 안 하시죠? 네. 근데 뭘 게임주를 또 매수? 게임주가 지금 안 좋아요, 실적이 별로, 전체적으로. 네. 네, 왜냐하면 네. 경쟁업체가 너무 많이 생겨버렸어요. 지금 네. 모바일 게임이 좀 장사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경쟁업체가 많이 생겼죠. 그럼 인기를 끄는 쪽에서만 이 매수세가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조이시티는 정체기 쪽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거기서 순간적으로 조금 올라왔다가 빠지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쪽 부분에서의 매수는 오히려 조금 모험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그럼 뭘 매수하면 좋을까요? TV 프로그램 좀 자주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리노스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노스요? 아침에 좀 바빠서 못 봤어요. 네, 그리고 리노스가 오늘 가격 제한법까지. 그렇다고 내일 또 따라가지 마시고요.
네. 그럼 내일 매수할 종목은 뭐가 또? 그 매일 아침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좀 보세요. 그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 현대차도 매수 좀 지금 사서 다음 주 네. 금리 인하 발표 때까지 들고 가셔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 다 드렸어요. 예. 네.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장 시작 전에 늘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프로그램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성공 수고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예.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근데, 궁금하세요? 네. 아니,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쭤보려니까 그거하고. 근데 오늘 오로라를 15,500원에 30% 매수했거든요. 오로라요. 예, 15,500원에 예, 30%. 예. 네. 왜 사셨는데요? 그냥 TV 보고, 예. TV 보고. 예.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줬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오늘 매수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일단 매수는 잘 하셨는데 예. 단기적으로 일단 접근을 하신 거세요? 예, 그러려고 했는데. 네네. 예. 그러려고 했는데 이어서 말씀을 하셔야죠. 그랬는데, 괜히 그거 하면은, 오래 갈 필요는 없죠.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죠? 예, 예. 상한가 간 이유는 알고 계시고요. 아니, 아직 게임이 아니고, 네. 캐릭터 같은 게 아주 전망이 좀 좋다고 해서. 일단은 실적이 이 기업은 상당히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바로 중국 쪽에 진출을 바로 했는데 예, 이 기업은 먼저 유럽 시장 쪽에 먼저 진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CEO도 상당히 좀 마인드가 괜찮은 사업가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오늘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오면서 따라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인 그 관점으로 보려고 예, 예.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8,000원 아까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줬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그 정도까지는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뭐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잠깐만요. 파라다이스 좀 봐주세요. 저는 2종목 안 해드립니다. 한 예. 종목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역시 고집이 있으세요. 자존심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기아차 종목? 내가 문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예, 기아차.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55,000원이에요. 55,000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30%입니다. 30%. 아버님, 이 프로그램 잘 안 보시죠? 여기 서울경제TV에. 봅니다. 아직 내보간답니다. 이 산지 오래됩니다. 예. 근데 제가 올라오면 무조건 팔아라고 했던 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런 것들 안 좋아진다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아버님. 자주 내가 못 보고 일하는 게 있다고. 그게 바로 자주 못 보시잖아. 그러면서 또 자주 보신다고. 저는 놀 때는 자주 가는데 요즘 또 며칠 일하러 나간다고 저기. 며칠이 아니고요. 제가 계속 지금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안 좋다고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얘기 드렸고 엔저가 공습해 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환율적인 부분이 이 동사들의 어떤 리스크적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대차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노사분규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얘기 다 짚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안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계속 안 좋을 것이다 얘기 드렸었는데 전혀 참고가 안 되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프로그램을 여기 틀었다가 저기 틀었다가 하면서 다른 쪽에서 현대차 추천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기아차 저평가라고 추천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쪽 얘기를 참고만 하셨던 거예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들고 가셔야 되는 구간까지 내려와 버렸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일단은 금통위 금리가 인하 쪽으로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 본다면 지금 당분간 기술적 반등은 좀 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기술적 반등의 폭은 한 47,500원까지 여기서부터 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아차가 아버님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위로 수익권으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실적적인 측면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2, 4분기 실적 안 좋을 거란 얘기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3, 4분기 실적 역시 더욱더 엔저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건 내년까지라도 끌고 가봐야 되는데 저는 내년에도 큰 답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47,500원 이상 반등치라도 온다면 손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좋은 종목군을 교체 매매를 하셔서 손실은 또 보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해요.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제가 주말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 인천 인천 동부증권 인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메디캐슬 빌딩이라고 딱 보여요. 거기에 2층으로 오시면 동부증권이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탁 내리자마자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쪽에 오셔서 많은 좋은 얘기들 좀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의 폭은요 일단 조금 내일까지 이어지리라 보여집니다. 많이들 참고하셔서 안정적인 매매 이룩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